57번 갑니다. 이제 부합, 이건 쉬운 거니까. 부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부합한다. 틀렸지? 토지와 건물은 붙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것이고, 임차인의 승낙만을 얻은 자 밑줄 것이고, 여기다 밑줄 것이고, 소유자의 승낙 없음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소유자의 승낙 없다 그러면 전부 부합이야. 그리고 부합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다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친구가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여기 봐. 식목한 자에 속한다 하면 틀렸잖아. 소유권이 돼버리니까. 3번. 임차인이 임차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지 않았어. 임차인은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서 땅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증축한 건물이 독립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있다. 맞네. 부합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만 나오면 농작물은 부합이 아니지만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은 부합은 아니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지지 않는다. 틀렸네. 58번. 을은 갑의 임야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쇼가 완성되었다. 그럼 밑줄 그셔. 취득쇼가 완성되었다 이 말에 나오면 이 사람을 시환이라고 그래. 시환이. 시환이는 취득쇼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토지 소유자는 시환이에게 물청, 무청, 손청 없어. 그래서 시환이는 일단 점유할 권리가 있건,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있고, 하여튼 등기 청구했는데 등기 청구가 불능이 되면, 우린 불능만 나오면 불능 그러면 대상 청구권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그래서 불능 시에는 등기 청구했는데 후에 불가능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묻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이렇게.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함. 여기도 또 부당이득 나오잖아. 부당이득만 나오면 여기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없다 해야 돼.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봐.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등기 청구권이 생기면 그것은 여기 봐라.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고 시효 완성자가 20년 점유하면 계약을 챙겨놓은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 규정상 채권관계 성립한 것으로 봐서 만약에 계약관계가 채권관계가 성립됐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돼. 근데 여기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 하셔야 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시효 완성 후 갑이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청구했다면 을은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3번 틀렸고,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을의 소유권 취득은 이제 등기가 격려가 되면 이렇게 써놓으면 등기가 격려가 되면 소급하여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지. 그래서 소원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어. 소원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여기는 승계 취득이다. 틀렸던 것이야. 원시 취득이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을로부터 등기 청구의 요구를 받은 갑이 그 임야를 병에게 처분하여 병에게 등기를 해주면, 자, 요구를 받은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면 이게 이제 여기 쭉 밑줄 것이고 이제 불능이 되었어. 불능. 그러면 을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매매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불러. 대상청구권.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일단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러면 등기 청구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되면 대상 청구권이나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5번. 갑을병이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거. 자,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을 때 을, 정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유효이다 하면 정답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자체를 묻는 것이야. 네모, 임대차 계약은 부담행위이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처분행위다고 부담행위다고. 그러니까 부담행위 나오면 처분권 없어도 된다. 그래서 부담행위는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나중에 그건 유효다 하면 되는 거야. 부담행위는. 2번 소수 지분 공유자 을이 갑과 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를 내놓으셔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네. 그래서 이 지분이 계속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럼 이 갑을병은 지금 갑과 을과 병이 갑을병의 지분이 갑은 5분의 3, 을은 이렇게 돼 있는데 5분의 1 갖고 있는 병이 독점인데 병이.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없고 같이 쓰자 하라고 그래서 공동사용 방해금지 청구. 여기다 몇 줄 그러셔? 2번. 2번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청구할 때 이건 틀렸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동사용 방해금지 청구. 같이 내 지분만큼 쓸 테니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제3자 정의 여기는 제3자가 X 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병은 단독으로 여기는 단독으로 전부 동그라미 쳤고 여기는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전부 내놓으라 할 수 있어. 보존행위 맞고 그 다음에 그 4번 여기 주의하셔.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의 지분이 다르대.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의 지분이 다를 때 공유물 분할의 대상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지분대로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실제 지분이 각각 3분의 1이면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실제 지분대로 주의하셔. 5번 맞다. 그 다음에 여기서 5번도 잘 나오는데 공유자들 사이의 특약 여기다 5번에다가 이렇게 메모 공유자들 사이의 특약 그래서 특약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하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특약. 관리특약은 여러분들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해지거든. 관리특약만 나오면 당연히 승계된다 하면 돼. 당연히 승계된다. 여기다가 관리특약만 나오면 당연히 승계가 돼. 그런데 이 특약이라도 이런 말에다가 공유의 본질을 해야 하는 특약 이렇게. 공유의 본질을 해야 하는 답이 나와 있어. 공유의 본질을 해야 하는 특약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한 특약은 갑의 지분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맞네. 그래서 정답이 맞고 이게 이 밑에 지문까지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 지문 보셔. 책에 있는 거.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여기 주의하셔. 공유. 그 다음에 을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지상권. 자, 토지상. 자, 동그라미 쳐. 지상권의 대상은 토지 그리고 건물 동그라미 쳐봐. 토지 건물. 그러면 건물이 전부 멸실했대. 건물이. 그러면 건물이 전부 멸실했어도 건물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지상권은 소멸해 안 해. 지상권은. 소멸은 다 틀렸지. 이런 것들은. 건물이 멸실되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을은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건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여기 나왔네. 지상권자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근데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밑줄 그시고 의사의 반에다 밑줄 그시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야 이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따라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다. 3번 여기 존속기간이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을은 여기 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에다 네모 쳐놓고 언제 하냐면 언제 설정자가 거절했을 때야. 여러분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배웠지? 그래서 언제 행사하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거절 당했을 때. 갱신 요구 거절 당했을 때. 따라서 일단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요구 해보고 갱신 요구 거절 당했을 때 지상물을 사가시 오는 거지 선택하는 것은 아니야. 선택이 틀렸어 이런 거다. 3번. 틀렸다. 4번. 의리갑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여 여기다 몇 줄 것이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밑줄 것이고 간단한 형성권이야. 형성권. 따라서 형성권은 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 동이 없어도 효력이 생겨. 그래서 승낙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틀렸어. 지상물을 사가시 오는 순간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밑줄 것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밑줄 것이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밑줄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야. 여기는 다른 것과 달리 임대차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잖아. 근데 여기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진다 하셔야 돼.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안정했다면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그 다음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15년. 그리고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갑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어. 이해하셔? 여기 주의하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한다. 넘어야 한다. 넘어야 하잖아. 30년, 15년, 5년을. 그러면 존속기간을 안정했다면 지상물의 종류를 정했겠지. 그럼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되고 세 번째는 존속기간도 안정했고 지상물도 안정했다면 몇 년이야? 15년이 되는 거예요. 존속기간을 다 안정했어. 지상물도 안정이다. 그러면 15년이다 하시면 돼. 이해하셨어? 존속기간. 자, 5번에다가 메모하셔. 존속기간 다시 써줄 테니까. 존속기간 1번 계약으로 정한 경우 30년, 15년, 5년을 넘어야 한다. 2번 계약으로 안 정한 경우. 그럼 계약으로 안 정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지상물을 정한 경우. 지상물을 정한 경우는 30년, 15년, 5년이 돼. 자, 계약으로도 안 정했는데 지상물도 안 정했대. 그럼 몇 년이야? 15년. 그러니까는 존속기간은 적어도 30년, 15년, 5년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했다. 그럼 틀렸어. 이 자체가. 주의하셔.